8월 17일 심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날 대체공휴일인 줄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오늘 국장이 휴장이더군요. 미국 주식은 열립니다. 네. 사실 장이 열리고 안 열리고에 있어서 막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투자는 10년 뒤를 보고 하는 투자요, 5년 뒤를 보고 하는 투자이니 그 하루하루의 흔들림에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필리피시어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내일 이제 정규장이 열리는데, 정규장이 열림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서 심적으로는 다행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반등의 기회를 줄 때, 익절의 기회를 줄 때 본인이 확신 없는 종목은 제거하고 확신하는 종목의 단기 등락은 무시하는 우리 현명한 장기 투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동성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롱맨. 네, 요즘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리고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많은 엄청난 자산운용사, 금융사들이 손을 잡고 5천억 달러라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 놨으니 들어가자, 들어와,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좋죠. 빅테크들의 캐펙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결국에 존 보글이 말한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입각해 봤을 때 지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막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승이 건전한 상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저는 너무 시장이 잘 오르면 그 상승장을 만끽하는 동시에 현금 비중이 내가 얼마나 있나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일부러 확신하는 종목을 팔라는 게 아니고요, 반등할 때 확신 없는 종목, 확신이 덜한 종목을 저는 조금 비중을 덜어내든 제거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알고 예측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폭등이 올지 언제 폭락이 올지 전혀 모르겠어요. 안다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모릅니다. 필리피시어 좋은 기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기업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훌륭함을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높은 값을 치르고 있다면 투자자가 얻을 몫은 줄어들 수 있느니라. 모두가 훌륭한 것을 알고 모든 호재가 선반영되어 있다면 그 주식은 좋은 주식입니까? 좋은 주식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 주식이 비싸다 그래서, 싸다 그래서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바뀝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주식이란 무엇인가? 좋은 가격 플러스 좋은 기업이다. 그 두 개가 한 번 해야 좋게 주식을 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미 너무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진입을 했을 때는 그 투자자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반대로 훌륭한 기업이 일시적인 실망과 오해로 외면받고 있다면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느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식 대가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초과 수익이 나옵니다.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은 초과 수익이 나기 어렵지만 오해받고 있는 우량주를 살 때는 초과 수익이 나기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한때 이제 AI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엔트로픽, GPT, 제미나이 등등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막 그런 기능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 주가들이 한때 바닥을 쳤었어요. 벌써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저는 그 당시 보안 회사가 너무 떨어지길래 그렇다면 AI가 대체하지 못할 보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단한 거죠. 분명히 공포라고 했는데 그 공포를 비껴가는 기업을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보안은 무엇인가라고 결론을 그때 내렸냐면 물리적인 망으로 연결된 보안은 대체가 되지 않지만 AI 보안 공포를 통해서 오해받고 과모해도 되었겠구나 하는 주식을 그 당시 사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물리 보안에 강합니다. 인프라 시설 보안에 강해서요. 그 인프라 시설에 애초에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료도 내고 장비료도 내고 하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주식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확신은 없었나 봐요.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서 일부 익절 잘 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주식이죠. 저도 이제 장기 투자자라고는 하지만 모든 주식을 사고 나서 5년 갖고 10년 갖고 이러진 않습니다. 일종의 저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AI 공포 속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보안 회사를 사서 익절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공포가 있을 때 그 공포를 비껴나갈 기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연히 그 기업은 돈을 이미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기업의 질을 살핀 뒤에는 반드시 가격을 볼 것이며 가격을 본 뒤에는 그 가격 속에 어떤 기대가 들어있는지 헤아릴지어다. 너무 중요하죠. 기업의 질, 즉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살핀 뒤에는 반드시 가격, 즉 주가가 너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 가격에 어떤 기대들이 선반영되어 있는가. 주식은 기대통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기대통에 올라가고 실망통에 내려가는 것이 주가지 단기적으로는 절대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식에 어떤 공식이 있냐? 저는 주식에는 큰 공식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과거의 공식을 믿고 맹렬하게 뛰어들었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식대가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같지 아니하니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만나는 것이 투자자의 복이니라. 필리피쇼 정말 가격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격에 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주식을 좋지 않은 가격에 사면 그거는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잃게 됩니다. 결국엔 올라가더라도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이 날아가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냥 20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격변의 시대에 20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가 얼마나 그 순서가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석유회사, 바이오회사, 컴퓨터회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애플, 엔비디아, 막 구글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즉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가격으로 사도 그 기업이 영원히 1등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격변의 시대에 그 기업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의 기회가 사라지겠죠. 애초에 좋은 가격으로 잘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운전연수를 하면 자꾸 학원에서는 공식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평행주차는 어떻게 핸들을 꺾고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해라. 뭐 운전 주행할 때는 뭐 이렇게 해라. 근데 도로를 다니면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공식이 안 나오는 게 막 나와요. 당황합니다. 근데 운전이라는 것은 조향축, 핸들이 돌아가고 뒷바퀴는 고정되어 있으며 운전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렇고 사람들의 운전할 때 방식은 이렇고 기본적인 본질을 파악한다면 어떤 변수가 있어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 뭐 어떤 뭐 PER 몇 이상은 좋고요, 몇 이하는 뭐 어쩌고 뭐 하고요, 뭐 PER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PER이 높아도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PER로 모든 기업을 판단하며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조지표일 뿐이죠. 즉 주식시장도 변수가 너무 많고 공식에 벗어나야 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언제나 주식대가들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동성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